8월 31일 월요일 하루 동안 총 899명이 떴습니다. 다행히 4만 명은 돌파하지 않았네요. 4만 명에서 40명 빠진 39,460명 기록했습니다. 40명이 아니군요. 540명이 빠진 39,460명 발생했습니다. 카트만두도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했어요. 하루에 298명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네팔 단신, 그리고 두 가지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9명 떠서요 39,460명, 네, 거의 뭐 4만 명에 근접했네요. 보건부에서 8월이 되면은 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언한 바 있는데, 예언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과학적인 분석이었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그 상황 파악이 잘 되는 보건부가 왜 이 코로나 통제를 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믿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00명인가 밖에 안 돼, 10,000명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4만 명이 될 거라고 보건부에서 해갖고, 저거 너무 심한 그 어떤 예측 아닌가 했더니, 정말로 8월 달에 4만 명이 됐습니다, 거의. 아무튼 그렇고요. 카트만두는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90명 발생했습니다. 랄리푸르가 67명, 박타푸르가 4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98명. 약간 줄었죠. 400명 뜨다가 298명 뜨니까 왠지 많이 줄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좀, 주요 감염 지역 좀 볼게요. 치투안이 어제도 좀 많이 떴는데 오늘도 많이 떴네요. 치투안이 71명, 타나후가 26명, 퍼르샤 계속 좀 많아요. 퍼르샤도 32명, 다누샤 31명. 그래서 지금 치투안이 새로 또 그 레드존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박타푸르가 아니라 카트만두, 그리고 퍼르샤, 그 빌건지, 그리고 치투안. 그 전에 계속 있던 그 루판더이 쪽은 지금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사망자는 7명 나왔습니다. 7명이 나와서 지금 현재 네팔의 사망자는 228명 기록 중입니다. 사망자 중에 4살짜리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4살짜리 애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마오다리의 4살짜리 여자아이, 그리고 고르카의 65세 여성, 루판더이의 68세 여성, 자파의 86세 남성, 라오타하의 40세 남성, 치투안의 78세 남성, 박타푸르의 71세 남성. 네, 역시 루판더이가 들어갔고 박타푸르가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퍼르샤에서 빠졌어요. 퍼르샤가 지금 거의 한 열흘이 넘게 사망자가 나온 걸로 아는데, 오늘은 좀 퍼르샤에서 다행히 좀 빠졌고요. 지금 완치자는 588명 발생했습니다. 588명 발생해서 21,410명 기록 중이고요. 회복률은 지금 54.3% 기록 중입니다. 집중치료, 지금 치료 활성 환자는 304명이 늘었습니다. 304명이 늘어서 17,822명. 이게 중요한 숫자예요. 현재 그 활성인 그 사람이 17,822명이라는 거. 이 17,822명 중에서 그 집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제가 6,000명이 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뭐 7,000명 가까이 됐겠죠. 그리고 가트만두 같은 경우는 활성 사례가 4,000이 넘었어요. 지금 아직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오늘 내일 정도 제가 다시 한번 활성 사례, 카트만두 활성 사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역수 인원은 370명 빠졌습니다. 370명이 빠져서 7,337명, 많이 줄었죠. 네, 하여튼 뭐 지금 7,000명대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내일이면은 6,000명대로 좀 떨어지겠네요. PCR 테스트는요 11,129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누적 건수는 693만 3,472건. 네, 내일이면 이것도 70만 건 돌파하겠네요. 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요렇게 그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 전체적인 네팔 상황하고 단신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9월 2일 자정까지 잡혀 있는 럭다운이 제2차 럭다운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카트만두인 경우. 그래서 지금 그 장거리 버스하고 그리고 국내 항공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9월 16일까지 이미 연장이 돼 있다고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2일 날까지 있는 이 럭다운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붙어서 연장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공항 오픈은 지금 9월 1일 이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비행편이 57개 편 그리고 그 전세기가 27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오픈이 돼 있는데 일반인은 입국 금지입니다. 입국 금지이고 그 외국 공간원 그리고 국제기구 그 가족이나 직원 요렇게밖에 입국이 안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좀 이따 또 좀 신기한 소식을 좀 제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대한항공은 비운항 예정인데요. 9월 29일까지 어저께 저녁이 아니라 8월 31일 저녁에 갑자기 그 대한항공 그 카트만두 지점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공지가 뭐냐면은 9월 4일 날 지금 전세기가 하나 출발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전세기가 출발해서 8월 31일 자정까지 지금 이메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인원이 되면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교민이 한 200명 정도 남아 있는데 대충 지금 여기서 마지막 그 전세기가 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제 이 전세기가 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인원수를 못 채울 것 같거든요. 이번에 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가시고 나면은 다음 전세기는 못 뜰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집이 여기이기 때문에 어디도 가지 않고 계속 카트만두에 있을 예정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그 9월 4일 날 오전 10시 출발로 나와 있어요. 오전 10시 출발로 나와 있고 인천공항 도착이 7시 45분 도착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왕복 항공편이 아니라 전세기입니다. 전세기고 이 전세기 같은 경우는 네팔에 있는 대한항공 직영 항공 그 여행사에서 지금 전세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 편도로 한국까지 가는 비용이 $1,200 넘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1,200에서 1,300달러 그 중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전세기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그 카톡방, 한인 카톡방에 초대를 좀 해달라고 지인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요. 신청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시길 바라고요. 원래는 이게 그 전세기가 대부분 그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달러가 아니라 카드나 루피화로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빨리 좀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9월 4일이면 뭐 4일 뒤에 바로 전세기가 뜨는 거니까. 아무튼 뭐 전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전세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으로 그 불안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한국에 약을 타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민들 중에서 그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좀 나가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카트만두 그 계곡 같은 경우는 정부 서비스가 지금 그 8월 31일까지 없는 상태인데 그 다음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필수 서비스 전기 보내주고 그리고 수도 보내주고 그리고 쓰레기차 보내주고 요런 곳은 진행을 합니다. 요런 곳은 진행을 하고 지금 대부분 다 그냥 록다운이고 다 셧다운이에요. 그 음식 서비스 그 배달하는 것도 아직도 다시 재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트파튼이나 뭐 이런 데도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고 배달도 지금 안 시키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신문에 난 게 있는데 그 고기값이 그 말린 야채 가격보다 더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네팔에서 주로 먹는 그 말린 그 야채가 군두룩이라고 하는 그 나물이 있는데 그게 킬로에 도매가가 보통 한 290루피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고기값이 240루피까지 떨어졌대요. 킬로당.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너무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나갈 생각도 않고 하다 보니까 고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고기 수요도 없고 그래서 닭고기 값도 지금 닭고기 값도 역시 240루피, 250루피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사 먹지 않는 거예요. 야채 값은 높아요. 야채 값은 지금 재배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동이 지금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카트만두 밸리로 지금 야채가 들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트만두 밸리 안에서 재배되는 야채만 하다 보니까 야채 값은 많이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기 값은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침에 뭐 닭집이라든지 고깃집 있으시면 한번 가서 고기 한번 사 드십시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좀 몸 좀 보충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팔 소식하고 요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바로 뉴스 전해드릴게요.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두 번째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우타 디스트릭트에서는 한 집에 한 사람 PCR 테스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신기해서 오늘 소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캠페인은 바이러스가 지자체에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피파라 농촌 지자체에 있는 사하라스워티 중등학교에서 73명의 면봉 샘플이 8월 31일 수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츠사리의 산스크리트 세컨더리 학교에서도 118명의 면봉 샘플이 수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면봉 샘플은 검사를 위해 까브레에 있는 둘리켈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서 최소한 한 집에 한 명씩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PCR 검사를 위해 면봉 샘플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구호식량도 배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도 하고 구호식량도 배포하는 기발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농촌 지자체는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바이러스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테스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농촌 지자체 보건 코디네이터는 면봉 샘플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바드러 하와에서 9월 3일과 4일에는 반츠 아르키에서 9월 4일과 5일에는 건가 피파라에서 9월 5일과 6일에는 발로 히와에서 수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40명의 의료진이 면봉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 보고 여기 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은 참 비상한 어떤 머리를 지녔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집에 한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는 그 집 전체에 말하자면 시범 검사라 그러나요? 한 집에 하나씩만 해보면은 그 집이 그게 감염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잖아요. 보통 집안들 같은 경우는 밀접하게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한 명이 감염되면 다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한 명씩만 샘플로만 와서 해도 되고 거기다가 오는 사람들한테는 구호 패키지를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록다운 들어갔다 보니까 먹을 거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호 패키지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어차피 또 PCR 테스트도 공짜로 해주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정말 잘했다. 신문에 날 정도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여기 까브레에서만 나온 소식인데 이게 만약에 소식이 좋다 그러면은 농촌 지자체 다른 조그만 마을들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사실 농촌 같은 경우는 더욱 지금 어려워진 게 거기서 재배하고 이러는 거 밖에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먹죠. 본인들이 먹는데 중요한 것은 쌀 같은 주식은 많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러한 필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한 이런 것들은 좀 구호 패키지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석이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구호 테스트도, 구호 식량도 배포하고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 참 재밌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네팔이 투어리스트 막았잖아요. 투어리스트 막고, 그리고 외국 공간 직원들하고 국제기구 직원들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신기한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바레인 왕자를 포함한 18명이 산에 오르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정부는 바레인 왕자를 포함한 15명의 바레인 국민과 3명의 영국 국민을 로브체 산과 마나술루 산을 오르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레인 왕자 세이크 나사르 빈 하마드 알 칼리파가 이끄는 원정팀은 마나술루 산과 로브체 등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반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중단되었었는데요. 바레인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바레인 청소년 복지 장관인 세이크 왕자가 국가안보 고문 겸 왕실 경비대 사령관을 포함한 원정팀이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팀은 네팔에 본사를 둔 세븐 서미트 트랙 원정 회사와 협력하여 산을 오를 예정입니다. 세이크 왕자는 올해는 마나슬루와 로브체 산을 등반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왕족은 허용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국가가 아니라 국제개발기구 아니면은 외국 공간 직원인데 해외 왕족의 왕자니까 거기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이것 때문에 내각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 관광 항공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장관 협의체에다가 프로포절을 냈어요. 그래서 프로포절에서 그래 그러면은 그 정도는 그렇게 왕자님이 하시고 하니까는 허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역시 왕족은 어느 나라나 통하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진을 봤어요. 이 왕자의 사진을 봤는데 멋있게 잘생겼어요. 딱 아랍 왕자, 딱 알라딘에 나오는 그 왕자 딱 그렇게 생겼고요. 아무튼 이 히말라야는 모두의 희망이고 모두의 버킷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5명이 바레인 국민이고 3명이 영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민에 대한 거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이 영국 국민이 왜 들어갔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15명 같은 경우는 바레인 왕자 팀이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경비대 사령관이 같이 온대요. 말하자면 왕자도 경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고,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9월 15일인가 전세기로 온대요. 전세기로 와서 일단은 2주 동안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안전 프로토콜은 다 지키도록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간은 안 나왔어요. 2주 동안 격리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호텔 격리를 한다고. 호텔 격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헬기로 바로 에베레스트 로브체로 간다고 합니다. 로브체가 7,000m가 안 돼요. 6,000 몇 미터 정도 되는데, 걸로 가는 이유는 일단은 고소 적응을 해야 돼요. 고소 적응을. 8,000m 이상을 올라가려면은 원래는 고소 적응을 하고 그리고 원정을 하고 그러면 2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바레인 왕자팀 같은 경우도 고소 적응을 위해서 로브체를 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브체 밑에다가 베이스 캠프에다가 베이스 캠프 차려놓고, 그리고 며칠이 아니라 한 달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로브체 조금씩, 처음에는 한 5,000m 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5,500, 6,000 정상 정복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에베레스트 존에 있는 로브체를 등정을 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다시 또 헬기로 머나슬루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머나슬루는 8,000m가 넘어요. 정확한 미터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8번째로 높은 머나슬루 산이 고르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날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머나슬루 정상 정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9월 15일 날 전세기로 들어오고, 그리고 로브체 가서 한 달 있고, 그쪽에 갔다 2달 있고, 그러면 한 최소한 3달 정도는 걸리는 코스예요. 그렇게 되니까 네팔 정부도
이 15명이 그 3달 정도 네팔에 체류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비 지출하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지출하거든요. 몇 억, 최소 몇 억은 그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허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네팔의 그 이주 노동자들이 바레인에 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건설 현장에 대충 한 6천 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국 국민들, 네팔 국민들도 바레인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 취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죠.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바레인 정부에서 이러이러해서 왕자님이 당신네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좀 이런 거 예외적인 승인이 되겠느냐. 전세기도 주겠다. 그리고 뭐 호텔 검역 너희들이 하라는 거 다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네팔 정부는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원래 뭐 외교 관계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래서 그 이 바레인 왕자 이 팀, 원정팀을 네팔 정부에서 잘 해주면은 나중에 바레인 정부에서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왕자님을 도와줬으니까 바레인 정부에서도 네팔 사람들을 더 많이 바레인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아무튼 정부 간의 어떤 그런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자들은 많이 봤는데 제가 바레인 왕자는 처음이에요. 뭐 사우디 왕자님이라든지 그 아랍에미레이트 왕자들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 오실 때는 전에 오셨을 때는요 통째로 호텔 전체를 빌려요. 호텔 전체를 5성급 호텔을 다른 손님들 다 나가라 그러고, 사우디 왕자가 한 200 몇 개 호텔을 싹 그냥 전세를 다 냅니다. 그런 식으로 중동에 있는 왕실은 그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규모가 작은 거예요. 18명만 오니까. 근데 그 18명을 위해서도 전세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쪽 그 기름 나라의 그 왕실의 그 어떤 그 위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월이 됐습니다. 9월이 됐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4만 명대로 시작을 할 것 같네요. 시작을 할 것 같고, 한국이나 네팔이나 코로나가 빨리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고, 한국도 지금 계속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카트만두 시내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네팔 소식과 그리고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트만두에서 자TV 최일수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